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려야 될 자리에서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만들어진 갭을 신속하게 메웠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내릴 만한 자리에서 오르고 오를 만한 자리에서 내리면 훨씬 더 배가 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시장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반등 이후에 짧은 조정으로 가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구조, 그렇게 해서 하락 이전에 이 갭을 메우면서 평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요 수순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외국인 매수 때문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팔았던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수에는. 그렇지만 지수가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여전하고, 또 9월에 긴축의 강도가 강하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발작을 할 것이냐, 이미 알려진 것이라서 재료 소멸로 오히려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차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유동성을 봤을 때는 재차 충격을 받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보면, 그런 기업들은 실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버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 더 형편없는 종목들은 주가 유지 못하면 나중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주가 유지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중간한 종목들이 제일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고 돌아올 때마다 요 조회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유튜브에도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가장 큰 게 시장이니까, 시장이 나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시장에서 뭘 달라져봤자 티끌만큼 달라지는 이 시장에서 매일매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은 이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요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쌓아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이 경험이란 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부러뜨릴 때, 요걸 그냥 부러뜨리는 거하고, 옛날 동화에 막대기 하나는 잘 부러지는데 막대기 3개는 안 부러지는 걸 보여주면서 형제들한테 우애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막대기가 부러지는 모습을 각인하는 게 훨씬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매일 시장에서 사실 다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열리나 마나한 장세였습니다. 끝? 할 수도 있지만, 이 정해진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시황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이런 노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어쨌든 시간을 맞추게 되고, 시황도 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쓰다 보면 또 주식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게 되고, 그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다루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좀 더 알차고 살을 찌우기 위한 것이다. 그게 당장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특별한 게 많습니다. 특별한 게 많은데 사실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별 특별한 게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서 고려아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시세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인데,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좀 불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불이 실제 불이 붙은 건지
아니면 불이 붙은 것처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랩 어카운트 자금의 동향을 볼 때 뭐 이런 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가깝고 실적이 좋고 하니까 사실 주가 올리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닌지 예, 요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고려아연처럼 신고가가 가까운 종목들은 그리고 멀쩡한 종목들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과거에 랩 어카운트 자금이 7공주를 했을 때도 사실 그 종목들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다 매력이 있던 종목들은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매력이 떨어진 것이지. 예, 그래서 지금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럴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풍이 27.49%고 장시 채시 나눈다 해도 장시 일가 지분이 31%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채시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그럼 31% 이상 갖고 있고 자사주를 자기네 걸로 만든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 이후의 자사주 양도는 예, 금지가 되게 됩니다. 소송 걸면 바로 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그 하나 쪽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씨 일가의 우호 지분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주 발행 금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이나 이런 건 되돌리기 어렵지만 3자 배정은 그게 특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요인이 경영권 분쟁의 요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없다고 봐야 되지만 지금 없는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이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랩 어카운트 자금이 이런 걸 주도를 하고 있지 않나. 고려아연 같은 거는 올라도 특별히 이상할 게 없으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예,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오른다면 그게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인위적인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그게 가치하고 귀결된다면 그건 거품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또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3나노 공정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드디어 첫 고객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는 다소 돈독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정상적인 고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구글이 3나노에서 양산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진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조금 덜어낸 상태고 예, 근데 낸드에서 중국 업체가 저렇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큰 악재다. 전반적으로 낸드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키옥시아가 망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좀 불투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불투명한 대신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이익, 동향 이런 걸 봤을 때 자동차만이 거의 유일하게 매력이 있는 상태다. 조선도 좋지만 조선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뭐 그런 충격을 받았지만 이걸 빨리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역대 최대 실적이 아니다. 그러면 실적이 빠지거나 주가가 올라서 결국은 그게 맞춰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는 뭐 개인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결국 주가가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가 좋을 것이고 전기차까지 머금은 상태. 현대차가 뭐 어쨌든 고객 만족도나 품질에서 그리고 양산 기술에서 전기차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초기에 삼성전자와 같은 포지션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생각보다 못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조금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40만 원 찍고 지금 2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락의 기간을 따져보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걸렸으니까 그럼 1년 정도 내렸다라고 보고 이걸 저점으로 생각해서 한 1년 더 횡보를 하고 나면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달려줘야 부품주들이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세트가 가고 부품이 달리니까. 예, 그러면 현대차의 상승은 조금 빠른 시기, 기아도 빠른 시기, 현대모비스는 내년 상반기 정도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내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작은 종목 중에서 XQ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284억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 회사가 물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상장 회사라는 게 있고 또 그렇게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실적도 2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XQ 같은 종목은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돈이 몇 억이 들어오면 팍 오르게 되고 몇 억이 빠지면 팍 내리게 되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런 종목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상장 프리미엄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이제 뭐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오늘부로 이제 모 기업의 단일 주주로는 1대 주주가 됐습니다. 30.1%였나? 지분이. 그리고 아주 유망한 기업인데 만약에 이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장 회사를 하나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유망한 기업을 인수는 아니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시장 반응이 얼마나 좋을 것이며 자금 조달도 그냥 유망한 기업에 투자한다 증자. 근데 이건 목적이 있는 증자니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증자에서 참여하는 분들 자금으로 모 기업에 투자하고 모 기업에 또 투자하고 모 기업에 투자하고 모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냥 한 거랑 비교해서 어떤 상태냐 훨씬 좋은 상태일 겁니다. 즉 상장사가 가지는 매력이 이런 거에 있는데 그러면 상장 회사가 가진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로 봐야 되냐? 상장 프리미엄 자체를 한 200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했다는 자체로. 그러면 그 200억을 빼고 봤을 때 XQ라는 종목은 저평가네? 그리고 주가도 이미 하락하기 전으로 돌아왔네. 당장은 뭐 조금만 들어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이니까 그렇지만 당장 침체해서 과열로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당장 타이밍은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전보다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람만 불면 날아갈 만큼 가벼운 종목이니까 추세도 이제 돌아서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수순을 밟고 움직이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 좋았고 뭐 재무 구조 좋고 주가 매력 있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근데 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뭐 납득할 수 없는 흐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모든 거에 가장 우선한다. 누군가 사면 올라가고 누군가 팔면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게 가치에 귀결되고 그 가치를 찾게 되겠지만 시장에서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이 시점만 같으면 요 시점만 같으면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처럼 내려가고 뭐 옆으로 기고 할 때는 1년, 2년 되면 이제 저한테 쌍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도 전 그냥 좋은 종목이고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물론 결과 나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욕을 처먹을 만한 일인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것이고 서로 이제 손해봐서 기분 안 좋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예,
선의로 행한 결과가 안 좋아서 또 서운한 일이 생길 것이고, 결국 이것조차도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게 나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노레이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상태가 이렇냐라고 하면 결국은 수급인데, 누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팔고 있다. 근데 대다수의 주주들은 굉장히 잘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굳건히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굳건히 보유를 하는 걸로 인해서 약간의 매수 매도에도 변동이 나오게 된다.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유통 주식 대비 거래량은 형편없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매수 주체가 등장하거나 하면 순식간에 반전을 하게 될 것이고, 고려아연을 그렇게 조지는 걸 보면 그 대형주에서 수익률 게임이 있고 그 자문형 랩끼리,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금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 수익률 게임은 중소형주로 옮겨오게 될 겁니다. 그 시기나 삼성전자가 부진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이 숨을 쉬는 것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제노레이가 조금 둘러가는 건 있겠지만 여기서 달리지 못해가지고 뭐 둘러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다시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치에 기결되는. 그리고 나서 요 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 뒤로는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 삼강 MNT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고려아연도 얼마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상당히 다 뚫렸으니까. 고려아연 주주들은 모두 현재 수익 중입니다. 손절한 사람 빼고는 단 한 명도 손실을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뭐 주가가 계속 코로나 때보다도 못한 상태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역시 실적이 따라주지 못했다. 실적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하다. 실적 좋은 종목들 주가 안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이런 건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타당한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때보다 못한 상태냐라고 하면 실적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그리고 자회사들의 상장 가치가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잡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라는 걸,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할인 요인이 없다. 왜 이렇게 할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3, 4, 12, 25%도 안 되는, 청산하면 13조 원짜리 회사가 지금 2조 7천억, 주식 다 합쳐서 2조 7천억에 거래되는데 이런 기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현금화하기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요지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낮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로조. 인터로조는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가 계속 느껴지는 상태고 앞으로 실적도 준수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인터로조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기를 덜 타는, 그리고 코로나19로 그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일 뿐, 그럴 만한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로조 같은 경우도 뭐 좋았다 나빴다 하고 3만 원 넘어가면 당장은 매물 부담에 시달리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을 제한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게 될 것인데, 뭐 어쨌든 3만 원 정도에서 털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잡는 이런 대응 정도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날아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끊고 다시 잡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테 코리아. 캐스테 코리아는 지금 상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캐스테 코리아를 팔려고 내놨느냐 그러면 아직도 매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캐스테 코리아가 저기 지금 시가총액이 311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순자산 가치가 946억이고, 부산에 공장 팔린 잔금 들어오면 이거에서 또 한 400억 정도 증액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스트 코리아의 베트남 공장에 투입한 자금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국내에서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원들, 그리고 노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인수자가 덤비지 못하는 상황인데,
적자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어, 저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가치보다는 적정 주가는 이게 맞고, 적자를 해소를 하려면 베트남 공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캐스테 코리아가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고 국내 공장의 비중을 줄여 나간다는 거, 그게 성공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분간 계속 바닥을 기는 흐름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 대비해서 너무 떨어졌고 시가총액 311억이면 여기서 상장 프리미엄 200억 뺐을 때 회사 가치가 111억이란 소린데, 이게 뭐 장부를 봐도 111억짜리는 아니니까 당장은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한 방에 있는 종목이다. 이거 다시 M&A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오면 또 금방입니다. 그게 이제 대동전자가 얼마 전에 그랬는데, 대동전자가 매각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다시 재매각하는 소문이 돈다. 이때 있었고, 그 이후로 다시 잘 올라갔습니다. 캐스테 코리아랑 비교해봐도 14,000원대에서 5,000원을 봤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고, 캐스테 코리아는 5,000원에서 2,000원 됐으니까 하락 비율을 보면 오히려 얘가 심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올라간 걸 봤을 때 M&A 쪽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저는 이걸 좀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말씀드릴 건데, 근데 제가 주식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 그냥 저 혼자 못 먹고 그런 거 배 아프니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뭐 그런 기미가 보인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고, 뭐 인수하는 쪽이 약간 능력이 있다, 아니면 건실한 데다, 이러면 주가가 저평가를 해소하고 제자리를 찾아갈 거니까, 이 대동전자의 흐름을 보시고 캐스테코리아에 당장 아니지만 진입하는 시점, 앞으로 뭐 인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윤곽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로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잘 아는 종목 딱 세 종목 1년 내내 이 종목만 합니다. 그리고 분할로 이렇게 사 모으다가 올라가면 팔고, 다시 제자리면 또 사 모으다가 올라가면 팔고, 요렇게만 하는데 요 세 종목으로 1년에 1억 이상씩 수익을 냅니다.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브라질 채권이 50%, 주식이 20%, 그리고 현금이 30%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최근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 사례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50% 브라질 채권을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28%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동안 10%씩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총 결산을 해보니까 환율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0%다. 정리하시고 주식을 70%로 늘리고, 그 20% 주식에 담아놨던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서 5만 8천 원 손절하고, 지금 현대로템하고 그 뭐였지? 현대로템이랑 하나솔루션, 두 종목에 지금 갈아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10수년 동안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차트를 보고 맞추는 또 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봤더니 잘 맞추더라. 근데 그게 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언을 듣고 해서, 뭐 저는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물론 기세가 좋으니까 더 갈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게 꺾이고 나면 회복이 어렵다. 삼성전자야 뭐 2년 3년 있으면 회복될지도 모르지만 현대로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방산 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제안을 한 게 방산 쪽 제안을 하신 게
비상장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건 이제 그 여담인데 요 회사가 한 70억 정도 합니다. 70억 정도인데 안에 현금이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하나도 없이 이 공장 평행수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사실 3천 평 정도 되니까 시세로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중소기업 특공이라든지 이런 거 부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받고 여기서 한 20억 빼고 기존에 20억 빼서 인수 70억 해가지고 유상 감자로 40억 때리면 한 30억이면 인수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요 30억인데 계속 흑자가 나 있는 회사고 방산 관련 부품인데 지금 주문이 밀려 터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수 협상은 그 폴란드 건이 터지기 전에 인수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기만 한다면 사실 한 4, 5년치 먹거리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한 달에 매출이 한 6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럼 연 72억이고 이게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매출이 한 100억 정도로 높아지고 이익도 10억 이상 났는데 30억 투자해서 10억 이상 이익이 난다. 저도 좀 저희가 한 10억만 어떻게 좀 대신에 제가 구도 다 싸드릴 테니까 뭐 이런 그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는 업종이다 보니까 스펙이랑 해서 바로 상장도 가능하고 상장해가지고 시장에서 원금 다 회수해버리고 남은 주식은 계속 가져간다. 이런 구도도 될 것 같고 아주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이 수주가 터지기 전에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예. 맞다. 그런데 다 그렇게 조건이 좋은데 하나 문제가 여기 가서 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럼 마음 같았 마음 같아서는 아니 어느 정도냐면 보장을 나중에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기술을 2, 3년 동안 지금 현재 오너한테 기술을 2, 3년 동안 이전받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좋은 조건의 대우를 해 준다라고 해도 막상 사람이 없습니다. 저 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뽑을 수는 없는 거고 아는 사람 중에 주변에 찾아봤는데 없더라라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 할 사람이 없어서 인수를 포기할까 이런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시던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제가 가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네버 카운트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기세가 좋은 거고 현대로템 수주나 이런 앞으로 수주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달렸다라는 지금 시장 상태에서 볼 수 있고 하나솔루션도 뭐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쪽이 좋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방산 태양광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친환경이 유럽을 봤을 때 대세다. 유럽 애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상한 규제 다 만들어 놓고 남들한테도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시장의 어떤 보호 장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솔루션도 그런 어떤 미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개방적이었는데 근데 개방했던 국가가 보호무역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패권에서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라서 영국도 과거엔 자유방임이었는데 독일이 쫓아오니까 보호무역으로 갔던 거고 미국도 자유방임이었는데 중국이 쫓아오니까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상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데 이제 실패하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지만 과연 이게 오를 만한 여건인지 실적이 팍팍 나고 또 앞으로 계속 날 것 같은 종목들도 안 올라갑니다. 안 사면.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열심히 삽니다. 왜? 나중에 팔아먹을 만한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형 랩들이
이미 설명회를 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설명회하고 자금 모으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자금이 들어오느냐? 제가 실제 설명회에 갔더니 분위기가 조금 냉랭했습니다. 거기서 그 랩 어카운트 가입하실 분 안 보이더라. 그리고 대부분 다 분위기가 비슷할 건데. 그럼 자금이 안 들어올 거고, 이 종목들은 어느 시점에서 탄력이 떨어질 거고, 특정 랩에서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 무너져서 과거에 제일모직이나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 꼴이 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을 쫓아가는 거 뭐 설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